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갖고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조사를 문재인 정부 때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는 그런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권이 3년이 지났고 3년 지금 됐죠. 탄핵을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모든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이 습관이 먹히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매우 제가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평을 하려고 해도 아예 전 정부 잘못이야. 전 정부 때 했던 것이야. 라는 것을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긋지긋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감독이라 치고 이 국민들이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축구 경기 내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전에 어떤 공격수가 계속 똥볼만 차. 그래서 우리가 선수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후반전에 다른 선수를 교체를 했더니 이 자식도 똑같이 똥볼을 차. 너 일로 와봐. 왜 똥볼 차? 했더니 아까 전반전 뛰던 놈은 똥볼 안 찼습니까? 이런 선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 자식도 갈아버리지. 누가 국민들이 참고 기다려 봅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본인이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나만 개판 치는 거 아니야. 쟤들도 개판 치는데 왜 나만 그래? 그럼 대한민국 다 같이 개판 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무책임한 정치를 아니 뭐 집권 초기에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쳐도 3년이 되도록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그럼 5년 내내 그럴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자,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산자부 장관이 안 듣건 이제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참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도 이제 고위 관료 출신이고 그 당시에 나와서 박수는 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윤석열이 발표하는데 호응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통 관료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인데 자 지금 나와서 국민들 앞에 이제 설명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됐는 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 다 날리고 하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좀 책임지고 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을 어쨌든 넘겨야 되니까 권영세도 그렇고 이 장관도 그렇고 그냥 아직 가능성이 더 있는데 더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 세금 날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더 하면 될 수 있었는데 반대해서 안 된 거지. 꼭 100%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논리로 가겠죠. 그래야지 지금 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예산 문제는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으니까 대구에 이제 좀 있으면 구구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예, 주말에 예. 지금 대구 민심 중에 제가 놀라운 이 식의 흐름을 제가 좀 찾았는데 거길 누가 갈까 싶잖아요. 솔직히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전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정말 저의 평범한 이웃들이 주말에 거기 간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가냐고 했더니 자기 사실 정치 잘 모르고 뭐 여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어디가 다수당인지도 헷갈리고 막 그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냐 했더니 예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뭐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예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냐고 물었더니만 민주당에서 예산을 있는 대로 다 깎아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거에 완전히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애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민주당이 다 깎아가지고 대통령 빨리 되고 싶어서 예산 깎아서 나라 망쳤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왕고래도 같은 프레임이잖아요. 민주당이 나라 잘 살자고 하는 거에 다 예산 깎아가지고 방해를 했다. 근데 그 프레임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제발 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예산을 다 깎았다라는 윤 대통령의 그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을 지금 조금만 찾아보시면 팩트 체크가 되거든요. 예산 실제로 깎인 부분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대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다. 현재 가치로 보면 삼성전자 시총이 5배 정도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 부연 설명을 했죠. 제가 이제 이 대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명이나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이것을 정무적으로 이용할 때 장관은 최소한 이 부분은 비공개로 가야 하고 어느 정도 과정이 확인됐을 때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초대형 정말로 포항을 두바이라고 표현했던 언론 그리고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하는 그 언론의 대서특필 일면 헤드라인 여기에 장관이 편성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140억 배럴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그리고
가치가 2,260조 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시총이 453억인데 이렇게 하니까 가스공사, 그다음에 각종 석유회사, 그리고 철강과 관련된 회사가 급등을 하면서 5개 종목이 무더기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위 관료가 이 부분에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 윤석열이 발표하는 것은 저게 정책 쇼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때 장관이 차관이 나와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당에서 무엇을 발표했을 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나 안 오르나는 것은 시장에서도 의심을 하고 보는데 그렇죠. 산자부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나와서 국민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은 기대를 엄청나게 높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세력이 준비하고 있다가 작전 세력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그대로 넘어갈 거냐? 그러면 안덕권 산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을 보통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그런 윤리 규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제 주변에 주식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돈을 쉽게 벌던데 보니까 정부에서 뭐 발표하는 건지를 미리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 발표될 시점 좀 전에 눌림목에서 이제 주식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없다. 조금만 이렇게 조사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나같이 그냥 신문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료 중에 누구 하나 진짜 힘 있는 사람하고 해서 미리 해놓으면 이거 돈 버는 거 정말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게 두 가지죠. 주가 조작으로도 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입증하기가 참 어렵죠. 네.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럼 우리가 이거 1,000억이 들어가는데 정말 1,000억이 들어가냐, 리베이트 없을 거냐,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정권 바뀌었을 때 특검까지도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1,00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네. 장관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목적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발표에 구체적인 오히려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욱더 신뢰감 있게 하는데 동원이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어제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본인이 윤석열 또는 용산 대통령실이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지금이라도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의미 있는 성과 나올 거라고 본다. 액트지오에서 분석했던 자료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본인도 저는 정치적 배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진 않을 것이다. 당시에 그 액트지오에 있던 그 아브레오라는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사기다 윤석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언론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고 이 사람이 와서 했던 말이 자 윤석열 기자회견 뒤에 한인 사회와 한국인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하고 한국인들에게 더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왔다. 석유 매장 가능성 매우 크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밀을 유지하는 계약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가버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한 40억 정도를 받아갔는데 네. 그때 그러면 동원했을 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시장에 교란 신호를 마치 석유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요. 착각하면 안 되는 이제 어떤 사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가져갔다 이런 게 없더라도 내가 임무를 게을리해가지고 배신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 자체가 배임 범죄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창문 수리하는데 한 100만 원이면 고칠 거를 갖다가 나 아는 사람한테 한 5천만 원 주고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회사에는 5천만 원치 손해를 주고 돈을 잃게 만드는 그 행위가 배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고 1인 회사고 정말 얼마나 의혹이 많았어요. 최근에 실적도 없는 회사였다고요. 그런 회사한테 이렇게 지금 뭐 40억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1,000억이라는 액수 앞에서 너무 40억이 미미해 보입니다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
40억이라는 걸 줄 만한 곳이냐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다 법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앞으로 그려지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나갈지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추를 한 번만 했고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사업 실패한 게 아니니까 배임이든 뭐 국정조사든 뭐든 매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홀드를 시켜놓고 시간 끌 것 같아요. 네. 2차 시추를 하기에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고 민주당이 예산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당장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탕 말림을 해놓고 수개월 동안 그냥 시추 안 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척 하면서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면하고 정권이 바뀌면 큰일 난다. 제발 정권을 유지해달라. 이런 물 떠놓고 기도하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제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돈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을 교란한 것, 이 예산을 낭비한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비공개 그리고 비밀 유지를 하는 일반적인 자본개발과 달리 공개를 했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안덕권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본인의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국회 쪽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본인이 있는 그대로 밝히고 누군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질타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은 할 것 같습니까? 예, 진행은 할 것 같은데 지금 자기도 한 이틀 3일 동안 이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네. 내가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는 게 사는 길이냐 아니면은 아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게 저거 됐으니까 좀 버텨가지고 혹시나 뭐 정권 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의미심장한 것은 석유공사가 지금 추가 이제 다른 공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는데 5월, 6월쯤에 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6월이면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분위기 봐서 이게 뭐 아이고 이게 답이 없네요라고 해서 포기를 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저는 뭐 그런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되거든요. 혹시 안덕권 장관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으로 폭로 또는 뭔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관료들이 지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내란 사태도 보면은 지금 뭐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출동 지시한 적 없다고 해도 저기 밑에 있는 군 장성들 중에서 다 초급 간부나 이런 데서는 검찰 지수를 읽어보면은 다 나왔어요. 네, 예. 출동 지시했다고. 그러면 이 사안도 그대로 대입해 보자면은 산자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요, 한국석유공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불똥이 안 튄다 그러면 전 100%다 녹음했으리라고 봐요. 네,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회의, 메모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 뉴스 보니까 뭐 여인영 박철서 사령관은 업무 메모까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출동 지시 없던 것처럼 이 가짜 자료가 압수되도록 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나 그 석유공사 직원들은요 이번 사태에서 이 군인들이 양심적으로 해서 다 모면 될 거예요. 그분들은 책임이 모면 될 거예요.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